한국 메시 결국 일냈다. 득점 1위. 국가대표 선출 절묘한 타이밍 된 진짜 이유. 미국 진출도 좋아요. 이승우 미국 진출. 수원FC를 이끄는 크랙 듀오 이승우와 안데르손, 이상 26, 이 각각 득점과 도움 1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승우와 안데르손은 올 시즌 수원FC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 수원FC는 17경기에서 21골을 넣었다. 득점 순위는 전체 8위고 팀 순위는 5위에 올라있다. 이승우 9골 2도움와 안데르손 8도움, 위 공헌도는 상당하다. 우선 안데르손은 17경기에서 8도움으로 이 부문 단독 1위다. 2경기당 도움 1개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마수거리 득점포를 터뜨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크랙 면모를 보이는 안데르손의 역할은 분명하다. 안데르손은 169cm로 크지 않은 신장에도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유형이다. 공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데르손은 과거 포르투갈에서 이승우와 한솥밥을 먹은 바 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승우와 호흡도 더 맞아가는 모습이다. 안데르손은 16에서 17라운드에서 모두 이승우의 득점을 도왔다. 이승우는 벌써 9골, 14경기로 득점 1위다. 지난 시즌 득점 기록 10골에도 1골 차로 다가섰다. 무고사, 인천 유나이티드, 일류첸코, FC 서울 이상 9골와 득점은 같은데 경기 수에서 3경기가 적어 선두에 올라있다. 그는 베스트 11 선정도 4차례나 됐다. 그만큼 수원F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시즌 초반만 해도 후반에 조커 카드로 출격했으나 최근 들어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15에서 17라운드에서 모두 선발 출전해 3연속 경기 득점에도 성공했다. 확실히 문전에서 움직임과 결정력이 뛰어나다. 유효슛 24개 중 9골을 넣어 효율도 높은 편이다. 수원FC에는 안데르손뿐 아니라 윤빛가람, 정승원, 강상윤 등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있어 그의 득점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수원FC는 스트라이커 자원에 부족함이 있다. 김은중 감독이 제로톱 전술을 가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 몰레알이 K리그 2 충남 아산으로 향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격수를 수혈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동원, 이준석, 정재민 등도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승우와 안데르손, 크랙 듀오가 점차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위권 싸움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2. 시즌 8골 2도움 이상헌, K리그 최우수 선수 선정. 강원FC의 대표 공격수 이상헌, 사진, 2프로축구 K리그 1 1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강원FC 선수 가운데 이상헌을 17라운드 MVP에, 미드필더 유인수 양민혁을 베스트 11로 각각 선정했다. 3. 수원, 코리아컵서 K리그 1 포항 상대 이변 노린다. 프로축구 K리그 2 수원 삼성이 국내 클럽 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K리그 1 포항 스틸러스와 격돌한다. 수원은 19일 오후 7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수원 삼성, 전북 현대와 함께 FA컵 대회, 현 코리아컵, 통산 최다 우승 공동 1위, 5회인 포항을 상대로 8강 진출 대결을 펼친다. 강등 이후 처음으로 맞붙는 두 팀 간 대결을 통해 수원은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K리그 2에서 4월 4연승을 거두며 선두로 도약해 승격 기대감을 높였던 수원은 이후 8경기째 무승, 3무 5패으로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다. 5월 부진으로 염기훈 감독이 중도 사퇴하고 변성환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으나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으로서는 이번 포항과의 코리아컵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포항은 K리그 1서 3위를 달리고 있으나 최근 5경기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다. 특히 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해 역시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포항에 비해 부담감이 적은 수원이 적지서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한동안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꾸며 리그에서도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패한다면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경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K리그 1 7위 인천 유나이티드는 같은 시간 4위 김천 상무를 인천전 용구장으로 불러들여 16강 대결을 펼치며 K리그 2 김포FC와 부천FC는 각각 K리그 1 11위 전북현대, 5위 광주FC를 상대로 8강 진출에 도전한다. K리그 2 성남FC는 같은 리그의 충북 청주와 탄천종합운동장에서 8강행을 다툰다. 최근 K리그 1에서 주춤하며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인천은 무고사 제로소 두 외국인 공격수를 앞세워 일부 리그팀 간 자존심 격돌서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계급장을 떼고 맞붙는 코리아컵에서 K리그 2 수원과 김포, 부천 등이 리그 1팀들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며 8강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K리그 1팀들이 우위를 과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34세, 주민규는 여전히 성장 중, 국대, 타이틀은 주민규를 타오르게 한다. 성장은 유망주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30대에 접어든 베테랑 선수들도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건 마찬가지다. 울산 HD 공격수 주민규가 그렇다. 고양 하이FC부터 서울 이랜드FC,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 1 디펜딩 챔피언 울산에서 활약 중인 주민규는 K리그 10년차를 넘기고도 여전히 성장 중이다. 황혼기에 접어들 나이인 34세의 공격수를 신인처럼 타오르게 하는 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다. 지난 3월만 34세를 한 달여 앞둔 33세 333일의 나이로 국가대표팀 역대 최고령 발탁이라는 기록과 함께 커리어 첫 태극마크를 달았던 주민규는 이달 6일 싱가포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쐈다. 더불어 3도움까지 올리면서 코리안 케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돌아온 주민규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곧바로 FC 서울과의 리그 17라운드에 선발 출전했다. 동료이자 경쟁자인 마틴 아담, 헝가리,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느라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었다. 주민규는 전반 1분 2조금 넘은 시간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침착한 슈페이크와 간결한 슈팅 스킬로 벼락같은 선제골을 터뜨렸다. 주민규의 존재감은 득점에서 끝나지 않았다. 주민규는 경기 내내 포스트 플레이와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기존에도 주민규가 잘하던 방식이었지만 이전보다 경기력이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이었다. 농익었다는 표현이 적합했다. 주민규는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감각, 그리고 준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뒤 지치기보다 오히려 더 날렵해졌다는 느낌도 있었다. 국가대표 소집 기간 동안 성장한 덕이었다. 주민규는 국가대표팀에서 만난 선수들과 합을 맞추면서 더욱 발전했다. 경기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적, 즉 심리적으로도 성장한 주민규다. 주민규는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이후로 사실 경기가 잘 보인다거나 플레이가 잘 되는 그런 건 없다. 대신 팀에서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팀에 도움이 되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라며 소집 이후 소속팀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주민규는 3월에 태극마크를 달기 전까지 A매치 기간에 경기를 치른 적이 없었다. A매치 기간을 휴식기로 부르는 것처럼 그동안 주민규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 경기를 대비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다. 국가대표가 된 이후 A매치 기간은 주민규에게 휴식기가 아니었다. 쉬지도 못한 채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이런 경험이 없던 주민규에게 A매치는 체력적 부담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주민규는 지쳤다고 느끼기보다 국가대표팀 소집을 통해 성장했다고 느꼈다. 주민규는 지친다는 표현보다 국가대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사하게 보냈다고 말하고 싶다. 또 그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다.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동력은 늦게 얻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다.